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노드 MCU 오늘은 7번째 시간 IoT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MCU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ESP8266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서 와이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한 외부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클라이언트 서버 IoT 디바이스의 웹 서비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실제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노드 MCU를 서버와 IoT 디바이스를 만들어 놓고 서버에 리퀘스트를 해서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 해보고 IoT 디바이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다시 리스폰스 받는 그런 코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소스를 보면 뭐 와이파이 서버를 만들고 와이파이 그 서버를 만들고 와이파이 공유기에 붙고 그런 일련의 작업들 누가 해도 언제 해도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즘은 IoT 시대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 모든 사물에 네트워크를 붙여갖고 뭔가 내가 그 사물의 그 상태를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 한다든가 아니면 사물을 컨트롤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신호를 줘서 그 사물의 온오프 전원을 차단했다 끊었다 한다, 아니면 상태를 내가 읽은다, 이럴 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버를 올린다, 커넥트를 한다, 디스커넥트 한다, 그런 부분들.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내가 다 개발자 한 명이 다 개발을 해서 처음서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다 한다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을 많이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IoT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물에 네트워킹이 되는 연결되는 부분들은 다 미리 만들어 놨어요. 개발자는 어떠한 사물을 거기다 붙일 것인지만 고민을 하고 그 사물을 붙였을 때 어떠한 데이터를 내가 수집하고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만 고민을 하면 되는 아주 좋은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IoT 플랫폼이 무엇인지, 그리고 IoT 플랫폼의 대표적인 것,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블링크 클라우드 플랫폼을 한번 IoT 플랫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T 플랫폼이란 IoT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디바이스 컨트롤이라든가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플랫폼은 어떠한 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확한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고 각 여러 가지 레퍼런스 문서를 보면 이렇게 정의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정의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떠한 틀을 마련해 놨다. 나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미리 만들어 온 틀을 이용을 해서 내가 좀 더 빨리 개발한다든가 빠른 서비스를 내가 받는다든가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oT 서비스의 필수 조건,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겠고요. 클라이언트는 남이니까 거의 대부분 사용자니까 별로 고민할 게 없는데요. 클라이언트 외에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서버의 역할이 굉장히 많죠.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능,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기능들을 IoT 플랫폼이란 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나는 연결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펜을 보면, 예. 자, 클라이언트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IoT 플랫폼으로 리퀘스트만 던져요. 여기에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IoT 플랫폼을 제작한 제조사에서 미리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기능, 2번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2번 기능만 나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마치 내 것처럼. 뽑아서 2번 기능에 리퀘스트를 던지고요. 2번 기능은 디바이스 쪽으로 컨트롤해서 디바이스, 내가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 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반대로 디바이스는 다시 어떠한 스테이터스를 이쪽 IoT 플랫폼에 던집니다. 던졌을 때 기능 3번이 됐을지 4번이 됐지 어떤 쪽으로 이렇게 커넥트 연결만 해놓으면 돼요. 그럼 던지고 그것은 다시 나한테 사용자한테 리스판스에서 올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이미 이 IoT 플랫폼을 만든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필요한 기능만 쏙쏙쏙쏙 뽑아 쓰는 거죠.
그죠?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쏙쏙쏙 뽑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IoT 플랫폼입니다. IoT 플랫폼은 유료 서비스도 있고 무료 서비스도 있는데요. 유료 서비스는 물론 돈을 낸 만큼 그만큼의 고품질의 여러 가지 기능들, 확장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무료 서비스도 있는데요. 무료 서비스는 체험 수준에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의 무료 서비스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알아볼 브링크라는 무료 서비스는 실무에서 써도 실제 산업 현장에 써도 별 지장이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기능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제한이 있긴 하지만 기능적인 제한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유료 서비스를 전환해서 많은 기능들을 사용해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자, 블링크 IoT 플랫폼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좀 바꿀게요. 클라우드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IoT라고 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IoT 플랫폼 중에 블링크 굉장히 유명한 건데 블링크 말고도 싱스피크 국내 것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IoT 플랫폼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들이 있고요. 통신사 위주의 그런 회사 플랫폼 서비스도 있고요. 자, 오늘은 블링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블링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블링크 앱을 먼저 여러 가지 설정 중에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iOS에서 여러분이 앱을 다운로드 받는 곳에 와서 앱을 다운로드 받는데요.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검색창에다가 앱 검색창에다가 BLYNK 블링크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아이콘이 박혀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같이 해보실 분들은 잠깐 동영상을 퍼즈한 다음에 앱을 다운로드하고 나서 설치하고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됐다고 가정하에 다음 단계 처음에 실행 화면입니다. 자, 블링크 앱서 그 IoT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Create New Account를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터치를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요. 나는 기존에 블링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계정이 있다 하신 분들은 로그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reate New Account에서 계정을 생성하러 하는데요. 계정 생성할 때 여러 가지 정보가 물어보지 않아요. 딱 두 가지 계정과 패스워드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계정은 메일 주소를 넣으시는데요. 이 메일 주소는 여러분들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메일을 입력을 하면 추후에 이 메일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블링크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토큰 인증 키 값을 보내줍니다. 즉 서버에 들어가기 열쇠죠, 열쇠. 열쇠 값을 보내주는데 이 그 메일 주소가 휴먼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오타가 일어나서 없는 계정이면 그 키값은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블링크 서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휴먼 상태가 아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계정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를. 그리고 여기 있는 메일 비밀번호는 지금 여러분이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바로 여기에 이제 그 로그인이 아니고 다른 게 사인업이나 이런 게 뜰 거예요. 그런 걸 뜨면 누르시면 바로 쉽게 금방 계정 생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겠죠? 계정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로그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정 생성을 했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하시면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뉴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나와요. 뉴 프로젝트는 블링크는 하나의 계정을 만들어 놓고요. 계정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를 계속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난 계정을 또 만들 게다. 그럼 또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계정 아래 프로젝트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계정 하나를 만들어 놓고 로그인을 했죠. 이 계정에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무료 서비스에서는 그 프로젝트 생성하는 개수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3개, 4개 정도까지 만들면 끝나는데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터치하시고 그럼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이름과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를 선택하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는 노드 MCU ESP8266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ESP8266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마이 프로젝트 뭐 디스 프로젝트 아니면 파워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다크와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UI예요, UI. 지금 기본 디폴트가 여기가 검정이죠. 나는 하얀색 화면이 좋다 그러면 라이트를 하면 하얀색으로 바뀌는데요. 하얀색으로 하면 눈도 아프지만 하얀색으로 이 바탕이 바뀌는 순간 그 스마트폰의 전력 소비량이 많아서 배터리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정색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검정색이 눈도 안 아프고 이 초록색 더 눈이 안 아픈 색깔이죠. 그리고 눈 안 아픈 색깔로 지정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커넥트 타입을 정할 수가 있어요. 타입은 우리는 노드 MC는 와이파이죠. 그래서 와이파이 이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그 보드를 사용해서 뭐 LT를 혹시 사용한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LT 사용하면 여기 LT를 바꿔주시고요.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이제 크리에이트가 생성되는데요. 크리에이트가 생성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이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런 위젯들이 하나도 안 떠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구색을 갖춘 거고요. 여기에 그냥 빈 검정색 화면만 뜰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까지가 프로젝트를 일단 생성을 한 단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이 처음에 계정 만들었던 이 계정 있죠? 이 계정으로 이것처럼 메일이 하나 와요. 메일이 오고 여기에 토큰 값이 옵니다. 인증 코드 값이 와요. 숫자와 영어를 섞어서 굉장히 긴 자리 오는데 이게 뭐라고요? 블링크 서버로 접속하기 위한 뭐 키값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이 코딩하고 있는 노드 MCU에다가 아두이노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코딩할 거잖아요. 거기다 넣어 주셔야지 노드 MCU가 와이파이를 통신을 타고 어디로 블링크 서버에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메일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일 주소는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거 오타가 없는 정확한 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계정을 생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왔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중에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스마트폰에 일단 앱은 설치되어 있어요. 예,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블링크가 보이는데요. 자, 일단 블링크 이걸 좀 치우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놔둘까요? 네. 자, 블링크 앱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는 프로젝트가 IoT 플랫폼 EX라고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 자체를 좀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해서 델리트. 네, 프로젝트를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new 프로젝트 화면이 나왔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름을 정하라고 나오죠. 자, 이름은 뭐 간단하게 그냥 대충 my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SP8266, 예, ESP8266 선택을 했고요. 보드 선택하는 겁니다. 자, 와이파이 선택을 하겠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딱 하면 여기 나오죠. 영문으로 인증값이 메일로 전송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계정으로 이 블링크를 만든 계정으로 됐다고 나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 프로젝트가 생성됐고요. 여기 위젯이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크 서버를 만들기 위한 메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메일이 진짜 여기 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토큰 값이죠. 요게 서버 값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복사를 하나 해서 쭉 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좀 큼지막하게
요게 제 키값입니다. 키값은 유니크한 값이겠죠. 그래서 제 거랑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 값이랑 다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마다 이렇게 키값이 오기 때문에 중복된 키값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그러면 노드 MCU에 그 브링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노드 MCU가 있는데요. 노드 MCU에 뭔가 디바이스를 만들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LED가 깜빡이는 거, 이것도 이제 IoT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이 노드 MCU가 ESP8266 모드를 타고 와이파이를 타고 블링크 서버에 붙어야 돼요. 붙기 위해서는 블링크에 들어가기 위한 소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코드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블링크 사이트에서 블링크에서 이렇게 자기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 서버를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하세요라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여기 블링크크 github.com 블링크크에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github.com이 열리겠고요. 여기서 블링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블링크 라이브러리 있죠. 블링크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자, 이 장편 좀 이따 정리를 할 때 보고 블링크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클론 오와 다운로드가 있고요. 클론 오와 다운로드 클릭해서 나는 다운로드 하겠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블링크 라이브러리 마스터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 G 파일을 일단은 어디로 옮기냐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C 드라이브에 어디에요? 노드 MCU 다운로드 폴더 이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 IDE에다가 아이들에다가 라이브러리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좀 이따. 자 라이브러리 다운로드는 이게 쉽게 됐고요. 그래서 또 가보면 네, 됐고 네. 자 스케치를 이제 열겠습니다. 열어서 지금 IoT 플랫폼 블링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정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계정 생성하고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키값을 받는 IoT 플랫폼 블링크 서버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를 받는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은 실제로 노드 MCU에다가 우리가 개발 코드를 할 때 블링크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넣는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 한번 하고 갈까요? 세이브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여기서 집 라이브러리 추가가 있죠. 자, 얘를 클릭해서 찾습니다. 아까 C 드라이브에 노드 MCU에 다운로드에 예, 압축 해제하지 않은 G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열게 하면 라이브러리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예, 여기에 저는 빨간색으로 라이브러리 이름 블링크 라이브러리 마스터가 이미 존재하면 나오죠. 저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 글씨가 나오는데요. 처음 여러분이 라이브러리를 땡겨 오시면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추가됐습니다 등의 그런 문구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 아이들에서 블링크를 이용한 코딩하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 모두 다 세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블링크를 이용해서 원격지 내가 집에다가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LED 하나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회사에 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회사에서 집에 있는 불을 켜고 싶어요. 그러면 블링크 서버를 이용해서 버튼만 누르면 집에 있는 등이 켜진다든가 아니면 집의 온도와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온습도를 내가 체크해 보고 싶다, 모니터링 해보고 싶다 등의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했던 내용 IoT 플랫폼이 뭐다? 기능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나는 원격지에서 IoT 플랫폼의 그 기능들을 그냥 쓰면 된다.
있죠. 자, 다음에 블링크 IoT 플랫폼 중에 굉장히 유명한 블링크 IoT 플랫폼을 이용하는데요. 블링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정을 생성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내 계정으로 토큰 값이 온다는 거, 그거 명심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두이노 아이들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블링크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블링크 라이브러리는 github.com에서 여러분이 쉽게 zip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아두이노 아이들에서 zip 라이브러리 추가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쉽게 추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설정을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로 IoT 플랫폼 블링크를 이용해서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해 보는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